LG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7월 11일 주말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인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금요일자에서 시장 반등 속에서도 이제 LG전자의 반등 자체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소외감 느끼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는데요. 주말 새벽에. 자, 우선 딱 결론만 여러분들께 이거 진짜 끝난 거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냐? 월요일을 개장하면 거기에 대한 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절대 아니요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우리 이 주가를 이렇게 10만 원대에서 45만 원대까지 최고점을 찍고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매도를 때렸어요. 그쵸?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급락을 만들게 됐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반등 주는 듯 하다가 또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만일 여기서 진짜 끝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외국인들은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올려놨을 때 또 털어먹고 쭉 빼가지고 나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주가와 수급이 어떻게 움직였나 보도록 할게요. 자, 요때 찍었던 가격, 이 빠져나갈 자리부터 본다고 한다면은 6월 16일자부터 해가지고 얘네의 포지션이 어떻게 변화가 됐나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동일하게 6월 16일부터 7월 10일자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죠? 순매수 자리에 누가 있어요? JP모건, 모건스탠리, UBS, CT, CLSA 증권, 그리고 HSBC, 골드만삭스까지 싹 다 순매수로 전환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HSBC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건데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내고 매수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은 지금의 LG전자가 왜 소외받고 기지개를 못 켜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건데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AI 기술주들의 버블 논란을 모두 다 갈아치우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였죠? 엔비디아였거든요. 그런데 이 엔비디아랑 그래서 엮이는 호재마다 시장에서는 가장 핫했었어요. 근데 지금 움직임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죠? 엔비디아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었던 이 칩들에 대해 가지고 자체 칩들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메타도 9월부터 자체 AI 칩을 양산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의존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걸 막기 위해 가지고 중국 쪽으로 파이프라인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동안 주춤한 모양새가 나왔었어요. 삼전, 뭐 하이닉스, LG전자도 이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전만큼 기지개를 못 폈고 그런데 지금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지금 주가는 저평가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된다면 어때요? 실시간 미증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뭡니까? 조금 더 우세한 게 무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저평가다라는 움직임에 반등에 힘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도 엔비디아 리스크를 덜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 장은 월요일에 개장이다 보니까 이 월요일장에서 바로 이거 하나로 초급등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시장 소외 정도는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 되느냐? 정확하게 공시로 발표된 이게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만큼은 꼭 집중하셔서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댓글에다가도 나 보유하고 있다 우리 보유주주님들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튜브에서 요 영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해가지고 LG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주님들께 영상을 같이 추천을 띄우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LG전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거 시청률을 끌어당기려고 막 매도해야 된다 지금 당장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영상들에 괜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분명히 올라와서 수익 보고 팔 수 있는데 엉뚱한 데에서 털리는 영상에다가 홀리지 마시라고 정확하게 이런 영상이 돌아야 된다고 그렇게 추천을 밀어줄 수가 있거든요. 결국 그게 우리가 빠르게 하방을 찍어야지 턴어라운드가 나오는데 하방이 추가로 밀리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구독과 함께 댓글에 화이팅 하나씩만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LG전자 주가 보시면은 실적 좋은 거 여기 반영된 적 있습니까? 주가에? 호재로? 아니요? 된 적 없죠. 엔비디아 본사 방문한 호재 기대감 들어간 자리 나온가요?
아니에요. 둘 다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젠슨왕은 방한 이전에 기대감을 띄우고 급락을 했는데 지금 주가가 사실상 그 급등을 만들기 이전의 가격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은 언제든 호재를 받아낼 수 있는 가격입니다. 자, 실적도 영업이익이 149%나 나왔는데 주가의 호재로 반영된 부분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호재 아니라서가 아니라 세력이 아직 올릴 작업할 때가 아니라서 비축 중인 거예요. 분명히 올릴 재료가 맞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중요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 제시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여기 분기상의 기준에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약간 2분기 대비해 가지고 움츠러든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가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일단 오른 게 있어야지 이 주춤한 것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는 건데 지금 오른 폭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못해도 20만 원 중반대로 계속 높여주고 있거든요. 보시게 된다면은 국내 증권사 7곳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목표 주가를 다 높였고 하나증권만 26만 원을 유지를 했다라고 보이시고요. 외국 증권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HSBC 포함해가지고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됐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2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기대감이 이제 신사업 동력으로 이 기대감들을 추가로 퍼포밍을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7월 30일입니다. 7월 30일에 투자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다 모아가지고 2분기 경영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이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다 모아놓고 발표를 하는데 당연히 우리 조금 더 좋게 평가해주세요. 이게 회사 입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3분기 예측치에 대해 가지고 왜 이렇게 감소가 되는지, 그 심사업 동력은 언제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재료를 띄울 건지 이게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 엔비디아 방문하고 나서 그래서 너네 못 따왔는데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 CDU 인증 따왔어. 이게 나오면은 그야말로 잭팟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7월 30일을 주목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간 일정이 남았다 보니까 얘네가 미리 벌써부터 띄워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방향성은 상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LG전자가 앞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를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그 이유 미리 맛보기로 알 수 있도록 제가 살짝 공개를 도와드릴 건데 자, 엔비디아가 모든 사업 영역 부분에서 LG랑 거대한 팀처럼 협력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찝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LG전자의 칠러, 액추에이터 영역에 큰 성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언제부터?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 CDU 인증 발표로부터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당연히 열 가동이 많아지게 되고 그럼 얘네도 수요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칠러의 역할이 수요가 미친 듯이 폭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LG가 이미 가동률이 100%가 넘어갔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젠슨왕의 고향인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에 거점을 확대를 하겠다. 칠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발표했어요? 본사 방문 이후에 로봇 부문에 대한 팀도 신설을 한다라고 했어요. 로봇 실적을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는 게 LG전자가 지분율 30% 이상의 최대 주주로 있는 로봇스타를 보게 되면 되는데요. 자, 로봇스타가 1분기 실적의 흑자 전환을 미리 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게 된다면 로봇 전반에 대한 부분도 이게 더 증가를 한 부분들이 찍히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게 2024년도, 2025년도 얘네는 1년 기준인데 2026년도 지금 1분기만 해가지고도 지금 어때요? 여기서 곱하기 4는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좋은 실적이 찍히게 된 건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요. 스마트 팩토리. 자, 스마트 팩토리 매출을 보게 된다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거 자, 작년도 2025년도 1년 기준이죠. 190억 매출에서 4, 4분기로 나누면은 얘네가 한 분기당 49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분기만에 얼마가 나왔어요? 87억 매출. 그러니까 거의 전년도로 따지면은 두 개 분기를 합한 수치가 2026년도 1분기에 벌써 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혜 폭이 커지는 게 확실해진 재료가 부합한
하니까 정확하게 시세가 이렇게 옥석이 가려지게 되는 거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LG전자 급등 만들 때 로보스타도 주가가 더 강하게 올랐었고 이 일정들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받아줬었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수급을 받아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재계 총수들이랑 이 데이터 센터를 공동적으로 늘리겠다. 근데 거기에 스마트 팩토리, 로봇 수요도 증가를 한다는 거고. 근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로보스타가 실적 전환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한 기대값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일정을 앞두고 생기는 세력들의 수급 변동성, 매집 흔적들을 포착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줄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뭐 나는 뭐 들어봐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포착하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뭐가 정확하게 포착이 된 건데 이 타이밍만 나는 알고 싶다. 혹은 내가 이걸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놓치면 어떡하냐. 장중에는 이걸 계속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신 분들 위해 가지고 일단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를 띄워드릴게요. 010-8468-5563번입니다. 자,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 얘네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만드는 여기 수급 변화의 포착 그리고 요 일정을 앞두고 이거를 호재로 받아주는지 그 움직임에 대해서 포착이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띵동 지금이 바로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추가 매수하실 분들 추가 매수 구간입니다. 얼마원 정확하게 딱 집어가지고 알려드릴 수가 있는 실시간 문자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좋아요 구독만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은요 위에 전화번호로 LG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누구나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장은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옥석 가리기로 상승 힘이 더 연결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언제나 또 새로운 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제가 이 양자 우주 데이터 센터 요거를 꼽아드릴 건데 자 양자는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엔비디아도 지금 테슬라에 뒤이어가지고 이 우주 데이터 센터에 구축을 박차를 가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주 데이터 센터 탑픽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극비리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출장길에 나섰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충격적입니다. 바로 테슬라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와 3태 동맹 회동을 긴밀하게 가졌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미국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까지 마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둘의 접점을 로봇으로 보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상 이 바로 스페이스X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셋이 만난 회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료 정말 역대급인 만큼 여러분들 빠르게 초급등 티켓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둘은 거대한 생존의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는 지금 총칼을 든 전쟁뿐만 아니라 이 AI 패권 전쟁 중이죠.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랑 프랑스 정부는 양자까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를 앞당겨온 이유가 뭐죠? 바로 이 AI의 엄청난 발전 속도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거 한 칸 있죠. 이게 바로 1년간의 변화 추세인데 급격하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가동시킬 에너지, 데이터 센터가 부족 문제가 있는 건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걸 냉각도 시켜야 되고 부지도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주예요. 우주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 보낼 준비를 구글과 스페이스X, 테슬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 전력 부족, 뭐 부지 부족, 통신 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주는 24시간 태양광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우주가 차가우니까 냉각도 쉽습니다. 우주는 부지 자체도 넓죠. 그리고 규제가 적다 보니까 환경 규제라던가 통전망 문제, 주민 반대 이런 규제를 피하니까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가 있고요. 진공 상태인 우주라서 통신 속도도 빠릅니다. 빛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하니까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 잠시 보도록 할게요. So 5 years from now, a few hundred gigawatts per year of AI in space. 자, 이게 뭔 말이냐? 5년 후에는 지구 전체보다 더 많은 AI 연산이 매년 우주에서 운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기에서 보고서에서 띄운 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100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목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연간 미국의 발전량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을 말하는 엄청난 규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허황된 소리 같고 너무 먼 미래 같겠지만 머스크는 이미 미 연방통신위원회에다가 이미 위성 100만 개를 쏘아 올리겠다라고 신청서를 냈어요. 그리고 IPO를 앞두고 우주 발사체, 위성 인터넷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걸 AI 하나로 묶는 초대형 플랫폼 전략을 공개도 했어요. 우주 공간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짓고 거기에서 만든 무제한의 태양 전기로 데이터를 돌리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에서 보이시는 게 이 파란색 선이 여러분들 우주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데이터 센터 운용 비용이고요. 초록색 선이 지상이에요. 지금 2026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상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용 구조를 가지지만 발사 비용 감소랑 컴퓨팅 밀도 향상이 지속될 경우에 2032년부터는 어때요? 비용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2038년부터는 동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 오히려 우주에서 만드는 이 비용이 더 저렴한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 시나리오에서는 우주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딱 2040년도 이후로부터는 수천 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치인 거고요. 이게 판권을 완전히 뒤흔드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스페이스X가 상장 흥행에 성공했죠. 시가총액이 무려 2조 1천억 원 달러. 시가총액 7순위로 랭크 오르게 됐는데요. 블룸버그가 이번 IPO는 로켓 회사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와 AI,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합쳐진 그런 결합이 된 미래 산업에다가 기대를 파는 것에 가깝다라고 했죠. 즉 투자자들은 스타링크와 AI, 우주 인프라, 화성 프로젝트가 창출할 미래 수익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새로 업데이트가 된 게 삼성이 바로 이 테슬라와 같이 나란하게 합작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 메타를 제치고 글로벌 상장사 12, 11위로 나란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평가 자체가 바뀌게 됐어요. 반도체에 대한 평가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시장은 미래 가치가 없으면은 실적만으로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사들은 지금 삼성전자랑 테슬라를 통해서 동시에 이 미래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움직임이 글로벌 IB 투자 업계에서도 내부적으로 아름아름 소식이 돌고 있고요. 거대한 무엇인가를 합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갑자기 삼성전자 이 뉴저지 본사를 테슬라가 있는 텍사스주로 옮긴 것도 마찬가지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사업을 점진적으로 접고 반도체랑 스페이스X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스페이스X 본사가 있는 것도 여기로 집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뜻이고 삼성전자는 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에 일조하는 스페이스X의 자체 단독 칩 설계 생산 파트너가 될 거예요. 사업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이 있다라는 게 무슨 소린가 하셨던 게 해소가 되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면요. 단기적으로는 우주 방산이 되겠지만 이게 결국 인프라로 엄청나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대장인 하나그룹도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성이 수천 수만 대가 필요하고 누적 칩 수요가 엄청납니다. 로켓도 칩셋이 없으면 못 날아가고요. 그래서 삼성과 테슬라는 바로 이 우주산업 AI 생태계를 글로벌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임기 내에 우주 패권에 시동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로드맵이 4년 뒤면은 달 기지 구축 기반이 완료가 되고 우주 원자로까지 개발을 한다고 해요. 이 시장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까지 한화로 2,800조 시장까지 250%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어마무시한 판의 최대 수혜를 받을 종목을 수혜를 거쳐 밤잠을 설치면서 드디어 찾아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스페이스X와 협업 중에 있고요. 반도체, 로봇, AI 테마까지 핵심 산업 분야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성장 테마를 끼고 있다는 거고
당장 시장의 주목을 크게 끌고 있는 스페이스X 재료까지 얹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유일하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 있고 시제품 개발을 완료해 놓고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무리를 짓고 나서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이미 상승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상승하기 직전의 종목을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어때요? 시세 터지기 전에 종목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어때요? 전고점의 매물벽들을 뚫어내는 돌파를 한 자리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심지어 거래량도 이전 거래량 대비해서 최대치가 터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주가를 한참 띄워내고 이미 몇백 % 날아간 뒤에가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세력들이 매집을 덜 끝낸 종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문나지 않게 주가를 밀어 올린 다음에 우리가 알 때쯤이면 미리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 세력들은 선매집에 들어와 있어요. 오래전부터 작업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쿠팡 상장 때 동방이 9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넣어놔도 이게 10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때와 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입니다. 자,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우주라고 두 글자만 쓰셔가지고 문자 한 통 넣어놔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요 종목 동방급으로 10배 폭등 기대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주말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고요. 010-8458-5563번 이 전화번호로 우주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이 종목 받아보시고 수익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이 많은 이유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주포가 본격적으로 이 주가 띄우기 시작하면 자, 그때는 이제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시장에 주목받을 정도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은 무섭게 올라서 끼어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 공개를 우리 여러분들 매수 접근 가능할 때까지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바로 즉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이 외국인들 순매수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걸 조금 전체 케이스로 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들이 보통적인 이 종목의 비중을 한 10% 내외로 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얘네가 10%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LG전자는 기본적으로 30% 정도를 끼고 있습니다. 요게 현대차 보유 비중보다 높은 수치예요. 근데 보시면은 얘네가 뭐 평균적으로 이 값을 매기면 한 32% 정도가 평균의 보유 이제 퍼센테이지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 34%, 뭐 35%까지 치고 올라가면은 리밸런싱으로 비중을 훅 떨어뜨리게 돼요. 그랬는데 얘네가 또 바닥을 찍는 데를 보면은 한 29% 정도로 오면은 바닥을 찍고 다시 비중을 담더라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이번에 29% 이탈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더 던지지 않고 바닥을 잡아가면서 비중을 다시 늘려가려는 이런 포지션 전환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비교적 천천히 내렸다가 천천히 올렸다가 이랬다면 지금은 아주 그냥 수직으로 쭉 내려 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내려 뺀 게 빨랐던 것만큼 비중을 다시 조금 더 비교적 빠르게 담아내는 모습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 대비해가지고 평균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32% 정도 수준으로만 따지더라도 4%를 더 채워줘야 되는데 4% 같으면은 지금 LG전자의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한 29조 정도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4%인 1조 2천억 가량의 매집이 더 터진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순매집으로만 봐도 그러면은 1조 2천억이 지금 호가
이 18만 2,400원으로 1조 2천억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주수로 600만 주가 넘는 순매수가 터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쉽게 이 금요일자의 본캔들로 보도록 할게요. 자, 금요일자에서 수급이 지금 주수로 보게 된다면은 외국인들이 35만 주, 기관이 이 10만 주 정도에서 45만 주로 얘네가 지금 한 30%에서 4% 평균적으로 요 가격을 올렸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45만 주에 못해도 13배치가 터지게 되는 건데 그럼 퍼센트가 못해도 한 50% 이상은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외국인의 순매수 비율인 거고 요거 올리는 가격 가운데에서도 기관도 붙을 수 있고 개인의 매집도 붙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였습니까? 시장에 나타나는 수급 쏠림은 영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과거의 역사가 증명을 한다. 80년대 장세에서도 2002년도 장세에도 2020년도 유동성 장세에서도 대장주들과 주도주들은 계속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광기적인 쏠림이 나오고 난다면은 그 자금들이 다른 쪽으로 흩어지면서 그걸 받쳐주면서 새로운 섹터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아요. 좋은 거는 맞는데 지금 어때요? 미친 듯이 올라가던 게 숨고르기가 계속 들어가고 힘이 이전만큼 빠르게 회복이 안 되고 떨어지고 있는 거 나오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로봇이 다시 보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2025년도에도 그랬거든요. 반도체 좋은 거 누구나 아니까 반도체 올랐다가 그 다음에 로봇이 받쳐주면서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남고 동력을 이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가 또 받쳐주게 되니까 AI 섹터의 원전, 전력, 광통신 이런 쪽으로 순환매들이 한 사이클을 쭉 돌아가게도 됐고 그런데 굵직하게 남는 거는 반도체와 로봇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얘네가 조금 받아줄 수가 있다. 왜? 우리가 직전의 장을 이렇게 겪어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주도가 되는 게 대장이 바로 LG전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젠슨 황도 전 세계 투자자들 앞에서 정답을 던져줬잖아요. AI 다음 패러다임은 피지컬 AI. 피지컬 AI가 로봇 중에 휴머노이드를 언급을 한 거고 이정표를 정확하게 찍어준 거고요. 2025년도에도 반도체 호황을 로봇이 받아준 이유 뭐였어요? 트럼프가 AI 다음 투자처는 피지컬 AI 휴머노이드다 라고 찝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판이 돌아가는 거는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뭐 하루하루 급변동하는 거에 대해서 급등주만 쫓다 보면은 아 그냥 어떻게 지금 돈이 변하는 거지? 요 테마도 잘 가 보이고 요것도 잘 가 보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진짜 굵직하게 거시경제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커다란 판은 요렇게 돈의 흐름이 명확하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공포에 패닉셀을 던지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추가적으로 뭘 확인을 한다? 외국인들이 비중을 늘려가는지. 근데 그게 우리 일정인 7월 30일에 호재가 나올 것을 미리 이들이 알고 담아주는 수급이 나오는지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된다면 우리는 어때요? 주식이란 거 확률 싸움이잖아요. 확률이 월등히 올라가게 된다. 근데 여기에 연기금까지 매집이 붙어준다? 그럼 컨콜에서 진짜 더 커다란 게 나올 수가 있겠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순환매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흐름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장 베스트는 시장의 과열이 식고 레버리지가 정리가 되고 수급이 재편이 되게 되면서 한 곳으로 쏠림만 나오고 불안했던 그 장들이 수급이 순환매가 퍼지게 되면서 안정권으로 우상향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 그러면은 시장이 여기에서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다시 수급을 받아주게 되는구나. 이렇게 재평가들이 들어오게 되고 재평가 속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더 잘 수급을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자고 한 바닥 찍는 신호 요거를 확인을 할 때 신규 매수 접근이라던가 이 평단가 낮추는 추매 사인이라던가 이런 거 문자 사인을 보내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돌다리를 두드린 다음에 그냥 두렵다고 감정에 따라서 매매를 하지 않고 시장 공부 종목 분석 소홀히 하지 않고 절대 아무 기준 없이 던지는 패닉셀은 금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의 손실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안 팔잖아요? 그러면 반등할 수 있는 티켓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손절 쳐버리면은 그 티켓도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 기준도 근거도 없이 무서워서 던졌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버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던 요인들 확인하고 대응이 나갈 거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자 대응 사인, 난 이것저것 다 너무 어렵다, 그냥 타이밍만 딱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위에 띄워드린 전화번호 010-8458-5563번 LG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된다. 그러면 띠링 알람 띄워가지고 얼마 여기에서 추매 자리 요때는 턴어라운드 가능합니다 말씀드리는 거고, 요거 문자 사인은 굉장히 간략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 두셔가지고요, 영상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브리핑, 변수는 없는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후속 영상도 가장 빠르게 보시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우리 주주님들 댓글에 화이팅 요것도 잊지 말고 하나씩만 남겨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우리 AI 단순하게 과거처럼 기대감만으로 가는 게 더 이상 아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G전자에 대해서도 재평가 흐름들이 점점 글로벌 증시 전체에서도 다시 흐름들이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주말 조금 더 편하게 보내셔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개장하고 나서 또 우리 월요일에 대한 사인도 같이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